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두 번째 정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인 만큼 오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불화설부터 오늘 회동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사람이 오늘 오전에 이어서 조금 전에 이제 오후 5시부터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정례 회동의 성격과 긴급 회동의 성격이 있는데요. 예. 정례 회동이라는 건 이제 장하성 실장이 이미 밝혔지만 언론에서 두 사람 간의 불화설 한참 보도하던 한 달 전쯤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조찬 회동을 하겠다 이런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회동을 하고 나서 뭐 여름 휴가라든가 출장 때문에 두 번째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례 회동이 성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갑자기 그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과 기재부 네. 입장이 묘하게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긴급 회동의 성격도 있었는데 오후 5시에 만났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동반 참석했다는 것, 예. 그리고 차관들이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이 긴급 회동의 성격도 무시 못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의미를 두자면 뭐 최근에 갈등설을 봉합하는 모양새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20일에 이제 대통령이 경제팀의 팀워크를 주문했고요. 그 이유는 쭉 경제팀을 대통령은 재신임하겠다. 그래서 경제정책 유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두 경제팀 수장에 대해서 이 갈등설을 봉합하라는 미션을 준 셈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이어온 발언들을 보면 상당 부분 그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28일 국회에 출석한 장하성 실장이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복잡해서 사실은 예.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토론과 격론을 벌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격론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글쎄 공인된 갈등설이 이제 봉합 국면 혹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즘 두 사람을 엮어서 김앤장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렇더군요. 그 불화설이 불거진 지 사실 좀 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언론이 과장한 측면도 있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없는 얘기는 아니었죠. 예. 사실 물밑에 존재하던 두 사람 간의 이제 긴장 관계라든가 불화설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또 이제 6월에 대기업 현장 간담회 때 언론 플레이와 이른바 유감 표명이라는 이 긴장과 갈등 관계가 형성됐죠. 예.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또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문명의 충돌 같은 성격도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은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아주 전통 관료입니다. 예.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아주 딴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넓게 보자면 한 사람은 민주화의 주역, 한 사람은 산업화의 주역으로 서로 상당히 자부심도 강하죠. 그러면서 상대를 약간 불신하거나 의심하기도 해요. 예. 개혁 성향의 학자들은 새 정권, 특히 진보 정권이 탄생하면 관료나 재벌이 이 새 정권을 포획해서 경제 정책을 유턴시켜버린다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요. 예. 또 개혁 성향의 학자들에 대해서 관료들은 현장을 너무 모르면서 경제 사회 개혁만 추구한다 하는 불신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 충돌하면서 극적으로 이게 갈등설이 더 불거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소속된 집단의 문화가 반영된 갈등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두 사람을 경제 투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생각이 다른 면이 있고 결국은 근데 주도권은 한 사람이 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쥐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형상은 너무 단순하죠. 정부 조직 도표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당연히 원톱이고요. 근데 역대 정권들도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와 경제부총리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 그 자리에 이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도표상은 원톱이 분명한데 이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통령을 예. 누가 더 지근해서 보조하느냐. 당연히 청와대 자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힘이 더 실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뭐 거의 원톱 체제였고요. 예. 노태우 정부 당시에도
김종인 경제수석이 거의 원톱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경쟁과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래서 경제 투톱 시스템을 완전히 그 사이의 경쟁과 긴장 관계를 해소한 정권은 역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촉발시킨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결국은 그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저희 여러 번 이 아이템을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결과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하성 실장도 뭐 좀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힘든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네. 예, 그리고 의문도 또 들기도 이제 합니다. 장하성 예. 실장 얘기처럼 연말이면 정말 나아지는 것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자영업과 소상공업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침체, 이건 이제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에 대한 내수 침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실은 자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자영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과정을 예.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좋아지는 데는 장하성 실장이 연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요인을 보탰을 뿐 이게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주범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제팀 갈등설에도 불구하고 역시 정책을 재추진한다 그리고 재신임한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예. 대통령의 입장은 이 두 사람을 재신임해서 결과를 내달라는 건데 연말 연초까지는 가겠죠. 그러나 공언했던 대로 연말까지 고용이라든가 소득 분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경제팀의 변화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사람이 오늘 만남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문제를 두고서도 그렇습니다. 이견을 보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법으로 이제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위는 지난번에 자문위가 안을 낼 때는 실익이 없다면서 거부했어요. 근데 제가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고 의무 가입을 폐지해달라는 그러니까 공적 연금의 의무 가입을 폐지해달라는 놀라운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 앞가림하기도 바쁘니까 20년 후, 30년 후를 챙길 여유가 없다는 거니까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건 책임진다 하는 명문 규정이 국민연금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예. 28일에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장하성 실장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명문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나라 곳간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의 부채로 잡혀서 혹시라도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게 외부에 표출되면서 오늘 회동에서 이 문제도 원 팀으로서 원 보이스를 한 가지 목소리를 내기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좀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주도형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가운데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임금만 실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집안에 쓰는 지출, 경비 이것도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의료비, 통신비, 사교육비 같은 걸 줄여줄 수 있다면 실제로 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임금이 올라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 안전망과 복지 확충 이번 예산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얻어서 다시 빚을 갚는 상황까지 처해 있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소비 여력을 완전히 제한하는 문제예요. 예.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가 생기면 소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하는 실험이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실험을 해보지도 않고 거둬들이라는 건 좀 과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 또 장하성 실장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그렇죠. 좀 꾸준히 정례 회동을 이어갈까요? 저는 이어간다고 보는데요. 이제 원 팀으로서 원 보이스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두 사람한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이정우 정책실장과 김진표 부총리 그 당시는 기재부 장관이었죠. 이 둘 간의 싸움을 보는 듯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갈등설들을 이제 예. 부추긴 면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을 동시에 날리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재신임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경제정책 유턴 논란을 마무리 짓고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이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 내면 둘 다 자르는 게 제일 속은 편해요. 그러나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번에는 재신임하고 더 가겠다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은 역시 정례 회동들을 통해서 상당히 예. 목소리를 조율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란 우리나라 성장의 두 축이 좀 자리를 안전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찬 갖고 잘 안 되면 예. 합숙이라도 하고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낫겠다. 이런 게 국민들 입장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